정치권의 당원 유치 경쟁이 뜨겁습니다. 여야 할 것 없이 저마다 당원 끌어모으기에 적극 나섰는데요. 선거 때도 아닌데 당원 배가 운동을 좀 벌이는 것으로 비슷한 측면이 뭐냐 하면 당내 조직 기반이 별로 없었다는 거죠. 전체 유권자 만표보다는 이 지지자 만표가 실질적으로는 정치인들 입장에서 보면은 더 중요할 수도 있다. 너무 쉬운 입당, 너무 싼 당비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당비 그냥 1,000원 몇 푼만 내면 버스비도 안 되는 그 당비를 가지고서 당원들의 표심의 결정적인 영향력이라는 것을 무시할 수가 없는 수준인 것이죠. 당원은 정당의 주인일까요? 아니면 선거 때 필요한 한 표일까요? 지금은 이제 그런 민주적인 당의 운영이 안 되다 보니까 소수들, 당에서 좀 목소리가 크고 힘이 센 사람들의 의견대로 당성당원과 민심의 괴리는 정치권의 숙제로 떠올랐습니다. 당원들이 특정 그 팬덤 지지층이 돼가지고 과거에 문자 폭탄을 보낸다 이런 것들은 아주 우리 정치를 망치는 일들이거든요. 정치권의 새로운 변수로 떠오른 당원. 그들은 누구이고 그들의 영향력은 어느 정도일까요? 정치권의 당원 유치 경쟁, 그 속사정을 들여다봅니다. 지난 7월 당원권 정지 6개월 중징계를 받은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는 징계 당일 자신의 SNS에 입당 독려글을 올렸습니다. 당과 법적 공방을 벌이는 와중에 주기적으로 당원 가입 게시물을 올리며 당원 모집에 나서고 있는데요. 이준석 전 대표는 당대표 취임 이후부터 당원 모집에 유독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당원 민주주의라는 영역을 꾸준히 개척하기 위해서 당원 수를 늘리는 것에 주력해왔고 당원 유치에 나선 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권리당원 규모를 2배 늘리겠다고 공언하며 SNS를 통해 당원 가입을 적극 권하고 있는데요. 당사 내에 당원을 위한 별도 공간과 전자당원증을 신설하고 당직자 전화번호 공개 등 당원을 위한 혜택도 지시했습니다. 당원이 당의 주인으로 거듭날 때 당이 국민 속에서 국민과 함께 숨쉴 때 민주당은 가장 개혁적이고 가장 민주적이고 그렇다면 실제로 당원도 많이 늘었을까요? 우선 두 정당 모두 일반 당원과 당비를 내는 당원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당비를 내는 당원에게 당내 선거 투표권을 주는데 국민의힘은 이를 책임당원, 민주당은 권리당원이라고 칭합니다. 국민의힘은 이준석 전 당대표 취임 이후 책임당원이 4배 늘었다고 밝혔는데요. 저를 전당대회에서 뽑아주셨던 20만 당원에서 이제 80만 당원으로까지 내려 있는 상태입니다. 당원이 80만 명으로 늘어났다는 것은 지금까지 보수 정당이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영역입니다. 민주당은 대선 이후 권리당원이 50만 명 증가해 현재 120만 명에 달한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당원은 보통 선거 전에 많이 늘어납니다. 올해 대선부터 지방선거까지 굵직한 선거가 연이어 있었던 만큼 선거가 당원 증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유권자들이 이 정치에 가장 관심이 많을 때가 주로 선거 때죠. 그래서 이제 선거에 즈음했을 때, 특히 대선에 임박했을 때, 각 당들이 이제 당원 배가 운동을 그때 적극적으로 벌이기도 하지만 또 국민적 관심도 그때는 굉장히 높기 때문에 많이 이제 증가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정치인의 적극적인 입당 독려 영향 역시 적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의 경우 이준석 전 대표 취임 전 2만 명에 불과했던 20, 30대의 책임당원 수가 14만 명까지 늘었는데요. 민주당 역시
가장 큰 정치 이벤트인 대통령 선거가 끝난 이후에 권리당원 수가 크게 늘어난 것을 주목해 볼 만합니다. 당원 유치에 적극 나선 이재명 대표가 보궐선거, 당대표 등에 연이어 출마하며 선거를 치른 시기인데요. 전당대회라는 게 당권을 이제 획득하기 위한 경쟁이잖아요. 그러니까 전당대회 때 자신이 당대표가 되고 당권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권리당원 또는 책임당원들의 숫자를 많이 확보하는 게 유리하겠죠. 그러니까 직접 이제 당원으로 가입하는 것을 독려한다는 얘기는 독려한 사람을 지지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당원들을 자꾸 모집을 하고 당원들의 가입을 주도함으로써 이제 전당대회에서 또는 정당에서 자신의 어떤 그 위치라든지 자신의 어떤 영향력, 자신의 존재감 이런 것들 더 드러내기 위한 것이라서. 그렇다면 당원들의 지지가 당내 입지에 미치는 영향력은 어느 정도일까요? 국민의힘은 지난해 책임당원 70%, 일반 국민 여론조사 30%로 당대표를 선출했습니다. 책임당원의 표심이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한 겁니다. 대선 후보 경선 당시에는 책임당원의 의견이 50% 반영됐습니다. 민주당은 당대표, 최고위원 등을 선출할 때 권리당원의 의견을 40%, 대의원의 의견을 30% 반영합니다. 대의원은 지역구 국회의원과 지자체장, 지역위원장 등을 말하는데요. 당내 경선, 그러니까 당내 경쟁에서 이겨야 되거든요. 이 후보가 본선에 나가서 암만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더라도 당내에서의 경쟁에서 이겨야 되는 측면들이 있죠. 이 부분들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본인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가급적이면은 이 경선 과정에서 참여해가지고 자기를 지지해주게끔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한데 그 첫 번째 그 조건이 당원이 되는 거라고 볼 수 있죠. 당내 주요 선거 투표권을 가지는 책임당원, 권리당원이 되는 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우선 입당 원서만 내면 일반 당원이 됩니다. 입당 원서는 현장 방문, 우편, 팩스는 물론 온라인으로도 낼 수 있습니다. 당원 가입 후 최근 1년 중 1,000원 이상 당비를 3번 납부하면 국민의힘의 책임당원, 1,000원 이상 당비를 6번 납부하면 민주당의 권리당원이 됩니다. 당원 유치를 위해 당비 하한선이나 납부 횟수의 문턱을 계속 낮춰온 건데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당원들이 과거부터 자발적으로 당비를 내는 정치 문화가 사실은 제대로 구축이 안 됐습니다. 특히 주요 정당들 중심으로요. 그런 상황에서 당원은 적고 뭔가 공직 후보자를 선출하거나 그래야 되는데 참여는 이끌어야 되는데 궁여지책으로 하는 것들이 당원들을 늘리고 당원들의 어떤 자격 요건을 높게 하면 안 되니까 월 1,000원 3개월 이상 또는 6개월 이상 이 정도 하면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당원의 자격을 준다라고 하는 건데 정당은 당원이 모여 만들어지고 이들이 낸 당비로 운영됩니다. 하지만 민주화 역사가 짧고 정당의 정체성이나 전통이 약한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의 정당 참여도는 매우 낮은 편입니다. 주요 당직자의 인터뷰를 인용한 한국정당학회 논문에 따르면 공천 경쟁이 치열한 지역일수록 신규 입당이 많다고 하는데요. 선거 후 당원 규모가 줄어든다는 건 특정 후보를 위해 동원되는 당원이 그만큼 많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당원이 된 분들 중에는 자발적으로 당원이 되신 분도 있지만 비자발적으로 내가 아는 사람이 후보로 나갔으니 그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뭐 당내 경선 과정에서 그래도 내가 조금 힘이 좀 되지 않을까. 이래서 이 당원이 되신 분들도 꽤 많아요. 과거에는 사실은 이 당비 대납까지 해주면서 막 동원하지 않았습니까? 요즘은 이제 그런 현상은 과거 같이 이제 볼 수는 없는데 어찌됐건 그렇게 자의반 타의반 동원돼서 오신 그 당원들 같은 경우에는 선거 끝나고 나면 이제 탈당하는 경우가 좀 많죠.
당원의 당비로 당을 운영하고 이들을 진성당원으로 칭하며 투표권을 부여한 건 2000년 창당한 민주노동당이 처음입니다. 선거 때마다 당원 동원에만 급급했던 거대 양당도 이후 자발적으로 당비 내는 당원 확보에 뛰어들었습니다. 2015년부터 온라인 당원 가입이 가능해지며 당원이 크게 늘어나는 계기가 됐는데요. 권리당원 가게에 인증 팻말을 달아주는 당원 가게 인증, 당원 배가 운동 등 당원 확보에 다양한 아이디어가 동원되기도 했습니다. 나는 민주당이다 하는 것은 우리가 당원을 인정해 주는 것이고 당원이 민주당을 또 힘을 받쳐주기 위해서 인정을 해주는 것이고 정당 차원의 노력보다 자발적 당원 유입에 마중물이 된 건 특정 정치인을 중심으로 지지 모임이 결성되면서부터입니다. 특정 정치인을 지지하기 위해 당원이 된 만큼 다른 당원보다 더 적극적으로 정당 내에 당원의 존재감을 부각시키기 시작했는데요. 약간 인물 중심의 정당, 그다음에 민주화 이후에 있었던 약간 지역 구도 중심의 또 정당, 이런 것들이 조금 혼재돼 있어서 정책 뭐 이런 거보다도 지역이라든지 인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의존하는 경향들이 굉장히 많은 부분이죠. 특정 시기에 특정 정치인이 좋아서 아니면 특정 정당이 좋아서 가입을 했다가도 나중에 다른 정당이 되고 다른 인물이 바뀌면서 성격이 좀 바뀌고 막 이러는 모습들을 보이니까는 오랜 기간 동안 당원 자격을 유지하는 경우들이 상대적으로 많지 않다. 나쁜 현상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당원들이 자꾸 증가하고 정당에 이제 유권자들이 많이 가입하는 건 의미가 있는 건데 그 당원들이 특정한 의도를 가지고 특정인을 지지하기 위한 거라면 그건 뭐 좀 긍정적인 면보다는 오히려 부정적인 면이 부각될 수도 있다고 봐야 되겠죠. 팬덤으로 불리는 열성 지지자들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정치 참여를 이끌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데요. 반면 특정 정치인을 향한 맹목적인 지지, 다른 의견에 대한 공격성은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지난해 민주당의 재보선 참패 이후 초선 의원들이 반성문을 낸 것을 두고 의견이 다른 강성당원들이 강하게 반발했는데요. 초선 오적이라는 조롱도 뒤따랐습니다. 권리당원 몇 명이나 만나보고 몇 명하고 소통했습니까? 그런 거조차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선거해줬다고 정부 탓하고 조국 탓하고. 지난 지방선거 후 이재명 책임론을 제기한 홍영표 의원 사무실에는 이른바 치매 대자보가 붙어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요. 결국 이재명 대표가 지지자들에게 문자 폭탄 등의 공격적인 목소리는 자제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약간만 우리가 다투는 모양만 보여도 싸운다 이렇게 동네 소문이 나요. 그러니까 별로 좋은 일은 아니죠. 당 내에서 그런 강성 지지층들이 나오는 이유는 결과적으로 당의 가장 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세력이 연동돼서 힘을 발휘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목소리가 사실은 당원 전체의 목소리인 것처럼 인식이 되는 경우도 많은 거죠. 그래, 이 목소리가 우리 당원들의 목소리일 거야. 그러면 철저하게 사실은 팬덤 정치로 왜곡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목소리에 공감하지 않는 당내의 의원이나 정치인에게는 정말 폭탄 문자가 가는 거죠. 그러지 마! 당신 틀렸어. 그러면은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최종적인 목표는 집권이지만 운영되는 과정에는 다양한 정치적 의견이 반영되는 것이 정당 정치 구현의 사실은 상징적인 목표일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완전히 훼손돼 버리는 것이죠. SNS를 통해 의견 표출이 쉬워지면서 당의 정책이나 주요 의사결정에 목소리를 내고 같은 의견이 세력을 결집하는 움직임도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준석 전 대표 징계 후 당원들의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며 내홍이 커지는 양상인데요. 당의 일방적인 결정에 반발한 일부 당원들은 탄원서 등을 제출하며 집단적인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일부 강성당원들의 목소리가 국민들의 민심과 다를 경우 정당의 고민은 더 깊어집니다. 정당은 당원과 열성 지지자에 국한되지 않는 대다수 국민의 공감과 지지를 추구해야 하지만 강성당원들이 주도하는 당심 역시 외면할 수 없는 게 현실인데요. 그 팬덤이 가져오는 왜곡된 문제, 다른 목소리를 아예 내지 못하게, 심지어는 당 내에 다른 의견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정적으로 대하는, 정치적인 적으로 아군 적군으로 분리하는 아주 불편한 관계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모든 정당은 한결같이 정당의 주인은 당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정말 당원들은 정당의 주인으로서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고 있을까요? 당권이나 경선 과정에서 당원들의 표심, 그리고 일부 강성당원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건 맞지만 그 이상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지금은 너무나 많은 영역이 선거에 국한이 돼 있어요. 그 외에도 평상시에 당의 운영, 그 외에 당의 활동, 특히 이제 당의 정책과 관련해서는 참 이 부분은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과연 당원들의 역할이라는 것이 선거 때 투표하는 것밖에 없나요? 그게 아니죠. 실제 국민의힘 책임당원, 민주당의 권리당원을 만나봤는데요. 국민의힘 책임당원 신인규 씨는 최근 목소리를 내려는 당원들이 늘었지만 여전히 소수의 지도부가 당을 이끌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지금은 이제 그런 민주적인 당의 운영이 안 되다 보니까 소수들, 당에서 좀 목소리가 크고 힘이 센 사람들의 의견대로 집단이 이끌려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당권파들 입장에서는 자기들 뜻대로 당을 이끌고 가려는 것이고 또 당원들 입장에서는 당원 민주주의라는 것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 정당이 조금 더 민주적이어야 되고 조금 더 이제 대중적으로 호소력 있는 정당으로 가야 된다. 20년 넘게 민주당의 권리당원으로 활동해온 윤재상 씨. 당 지도부나 중앙당에 당원의 목소리가 반영되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일반 당원들이요. 중앙당에 직접적으로 올라가가지고서 뭔가를 하려고 했을 때는 굉장히 그 당사 자체가요. 이게 무슨 뭐 폴리스 라인도 아니고 경찰이 딱 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중앙당에 존재하는 거는 당원이 있기 때문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분들한테 뭔가 문호를 더 개방해야 된다고 저는 보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오히려 더 중앙당이라면은 일반 당원이 찾아오게끔 오히려 더 오픈하고 그걸 뭐 함께 대화하는 장들이 누군가 맞이하고 해야 되는 게 저는 정상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한 표가 필요한 선거 기간에는 열심히 당원들을 만나지만 평소 정당의 중요한 공천이나 주요 정책에 당원의 의견을 모으는 과정은 거의 없습니다. 정당이 당원을 필요할 때 동원하는 숫자로만 인식한다면 각 정당이 외치는 당원 민주주의는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당원들이 실질적으로 당의 결정에 어떤 의미 있는 존재가 돼야 되는데 정치인들이 이제 전당대회나 또는 다른 이제 의미에서 자신이 정당에서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서 당원들을 모집하게 된다면 그건 사실은 본래 당원들의 존재라는 의미에서는 좀 동떨어진 거거든요. 당원들이 그런 이제 특정 당의 행사에 자꾸 동원되는 그러한 부분들은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되는 거죠.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연이어 치른 후 이제 내후년 총선까지 당분간은 큰 선거가 없습니다. 매 선거 전후로 고무줄처럼 늘었다 줄어들기를 반복하는 당원 숫자는 우리 정치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우리 주위에서 이렇게 정당 가입하는 사람들이 있나요? 별로 없잖아요. 시민사회의 우리 유권자들, 시민들이 정당에 폭넓게 가입을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원래. 그게 안 되다 보니까 권리당원들이 자신들의 과도한 목소리를 내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그거는 시민들 탓할 게 아니라 정당 체제가 바뀌어야 되죠. 팬덤 지지층, 강성당원에 대한 논란만 연일 부각되고 있는 지금. 당원의 진정한 역할과 책임, 그리고 정당 민주주의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때입니다.
단순히 특정 경선에서 특정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 얼마 안 되는 돈으로 급조해서 당원들을 늘리고 또 선거 끝나면 사라지고 그런 게 아니라 정당이 책임을 갖고 당원들을 믿고 그다음에 진정한 의미에서 당원들을 더 충원해 가면서 늘려가면서 이 정당 정치를 하는 게 더 올바른 길이지 않은가